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교개혁과 유대인의 황금시대인 암스테르담 시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은 유대인들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프로테스탄트들의 그 출현은 유대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종교개혁은 교황 중심의 기독교 세계의 그 통일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격리는 끝이 났어요. 유대인들은 종교개혁을 환영했고 종교개혁 초기에 개신교도들과 유대인들은 잘 지낼 수가 있었어요. 마틴 루터도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옹호했어요. 마틴 루터가 가톨릭을 공격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는 가톨릭이 유대인들을 너무 무자비하게 취급했다는 점이었어요. 루터는 가톨릭 성직자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한 그 일을 강렬한 어조로 비난했어요. 유대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예수의 사랑과 친절과 관심이라고 주장했죠. 루터는 교황의 박해를 피해서 피신하는 동안에 사제들만 읽었던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 성경은 인쇄술이 발전한 그 덕에 각지로 전파될 수가 있었고 루터의 의견에 호응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독일어 성경 덕분에 가톨릭 평신도들은요, 금서였던 성경을 처음 접할 수가 있었어요. 성경은 삽시간에 전 독일에 퍼져나갔고 금세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루터는 교황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구했죠. 1523년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는 소책자에서 루터는 유대인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개종하기를 바랬어요.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탈무드 쪽 해석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종을 거부했어요. 루터는 유대인들을 거세게 비난했어요. 이어서 간행된 유대인과 그 허위에 대해라고 하는 그 소책자는요, 홀로코스트를 향한 그 거대한 첫 발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루터는 유대인들에 대한 과격한 독서를 퍼부었어요. 그러면서 말로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도 감행했어요. 루터는 1537년에 작센에서 시작해서 1540년에는 독일 거리 곳곳에서 유대인을 내쫓았어요. 유대인을 지지한 칼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영국 청교도 혁명의 사상적 지주가 된 프랑스의 종교개혁가 장 칼뱅은 상인들을 지지했어요. 유럽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감수하고 있었어요. 칼뱅은 자신의 직업에 충실한 것이 신에게 봉사하는 길이라고 설교했죠. 이러한 칼뱅의 주장은 당시로서는 무척 파격적이었어요. 상업이 융성했던 네덜란드에 칼뱅파가 널리 퍼지게 됐죠. 인간이 스스로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세속적인 직업활동 그리고 합리적이고 금욕적인 일상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것은 근대적인 직업관과 생활윤리를 제공해서 근대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어요. 칼뱅은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칼뱅은 이자를 받고 대보하는 일에 대해서도 찬성했어요. 네덜란드의 신교도와 영국 청교도들은 이자 상한선을 정해놓고 대부업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근대에 접어들어서 이 두 나라, 그러니까 네덜란드와 영국은 금융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상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16세기 후반에 앤트워프는 스페인의 침공으로부터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용병들을 끌어들였는데요. 이것이 화근이 되었어요.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 용병들은요, 무척 위험한 존재이거든요. 툭하면 폭동을 일으키고 약탈을 일삼았어요. 1576년에는 6,000명이 살해되었는데 이것은 앤트워프의 쇠락의 근본 원인이 되었어요.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암스테르담으로 옮겨갔죠. 암스테르담은 원래 암스텔 강의 뚝이라는 뜻이에요. 16세기 중엽부터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든 곳은 스페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었어요. 종교적인 관용을 베푼 네덜란드의 유대인 수용 정책 덕분이었어요. 네덜란드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교들과 결혼하거나 국교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유대인들을 받아들였어요. 1579년 네덜란드는 건국 헌장에다가 종교의 자유를 선언했어요.
네덜란드는 유럽 전역에서 종교 난민을 흡수할 수가 있었죠. 유대인들 또한 각지에서 네덜란드로 몰려들었어요. 칼뱅주의자들도 심한 박해 때문에 네덜란드로 피신해왔어요. 이때부터 네덜란드에서는 각자의 양심의 자유와 내면적인 신앙은 불가침의 영역으로 존중되었어요. 1585년에 앤트워프가 스페인에 다시 정복되면서 절반 가까운 앤트워프 시민들이 북부 네덜란드로 탈주했어요. 그때까지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이때 대부분 암스테르담으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일부 시민은 1만 명 정도가 런던으로 이주했어요. 당시 영국은 유대인들의 공식 입국을 금지했어요. 그렇지만 해상무역의 진흥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입국을 눈감아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앤트워프에서 건너간 유대인들이 영국의 해상무역을 이끌었고 1600년 영국의 동인도 회사, 1605년 레반트 회사를 설립해서 동방무역을 주도했어요. 이러한 유대인 이주는 당시 플랑드르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어요. 반대급부로 암스테르담의 성장은 급속했어요. 암스테르담이 부흥하면서 유럽 각국의 부유한 상인과 예술가들도 이 암스테르담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1580년대 말에 암스테르담의 규모는 이전보다 3배나 커졌어요. 암스테르담은 앤트워프가 가지고 있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가면서 유럽 최대의 항구로 급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6세기 말에 암스테르담 상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